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작년 말부터 소득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10분 내외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정책 모기지라고 정책적으로 이제 대출 금리를 조금 더 낮게 해서 이제 서민 실수요자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 6억 이하의 경우 보금자리론이 있었고 또 9억 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적격대출을 주로 이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을 이제 통합을 해서 오는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라는 새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택 가격은 이제 9억 원 이하가 가능하시고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득 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금리는 무대형, 일반형으로 나뉘고 무대금리까지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4% 중후반대라고 우선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시중은행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지면서 실제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금리가 저렴한 편은 아니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우선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 구입하실 때, 그리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 보증금, 기존에 갭 투자하셨던 분들 전세 대출금을 반환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이 수요자들은 무주택자분 그리고 1주택자분입니다. 기존의 1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또 1석1가구 2주택 종전주택 처분 기준이 3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는 한번 대출 신청하실 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분양권이랑 조합원 입주권 기존의 보유자분들 이분들도 사실 1주택인데 이용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실 때 처분 조건을 넣으면서 이용이 가능해지십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물론 이용 가능하시고 1주택 그리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 전부 이용이 가능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또 내가 추가로 주택을 살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정책적으로 실수요자분들한테 집을 구매할 때 도움을 주고자 이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 이후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셔서는 안 됩니다. 안 되시고요.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6개월 이내로 추가 취득주택 팔아버려야 되고요. 아니면 대출을 전액 상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다른 영상을 보니까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더라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주택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3년 내에 이용 불가한다는 점이 아니라 기한 이익 상실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이 대출을 상환해야 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연체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잔금일이 좀 타이트한 경우는 대출 진행이 어려우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기존에 있었던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중 하나가 이 9억 기준에 대해서였습니다.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저희 매매가액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KB 시세,
다음에 한국부동산은 시세, 만약에 없다면 좀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낮은 가격이라서 차주가 원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시세랑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이제 KB 시세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적용을 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분양 세대수가 너무 낮다든지 아니면 대출 실행일이 6개월을 넘어서 좀 기간이 많이 지났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KB 시세보다 이제 금매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이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매가액이 안 되면 금매 잡아도 특례보금자리로 이용이 어렵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요거는 한번 주택금융공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례보금자리론 말고 그냥 보금자리론에 이제 담보대출, 담보심사 기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 정보를 이용한 평가 방법 해서 KB국민은행 시세정보 일반 평균가 우선 적용을 하고요. 없는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은 시세정보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네모 박스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 구입 용도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살려고 그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매매가액과 시세 정보를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을 가격 정보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9억이고 내가 금매로 거래를 해서 근데 이 시세정보,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10억이다 하면 이 9억이 가격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에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 매매가액 금매로 잡은 그 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너무 아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배제해버리지 마시고 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번 확인하셔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1층의 경우에는 KB 시세 하한가를 적용한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KB 시세랑 부동산 테크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한번 가져와 봤고요. KB 부동산 시세는 이제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 대상으로 상위, 일반, 하위로 제공이 되고 있고 보통 일반을 적용하되 1층인 경우에만 이제 하위를 적용한다 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테크, 부동산원 시세 같은 경우에는 하한이랑 상한이 나와 있는데 이거 두 개 평균한 가격이 이제 9억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 특례보금자리론 이제 많은 뭐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거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점은 소득 제한이 없다고 자꾸 홍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아예 없어도 대출이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심사 없는 대출은 없죠, 여러분. 이거 소득 제한이 없다는 말은 이제 고연봉자,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도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혜택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보금자리론은 7천 이하인 분들한테 주는 혜택이었기 때문에 소득 제한이 없다는 말은 이제 연봉 높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이고 아예 대출 심사를 하지 않거나 소득 요건을 안 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집값의 뭐 70%까지 이런 아파트의 경우 이런 LTV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또 이 원리금 상환 비중을 보는 DTI 또 6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DSR이 미적용된다는 말이죠. 내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주택 말고도 다른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것까지 다 합산을 해서 대출 심사를 하는 게 DSR인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DSR이 미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조금 뭐 낮은 편은 아니지만 DSR 같은 게 미적용됐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하실지 하지 않으실지를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이 또 있어요. 이제 40년, 50년 이제 만기를 좀 길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기 40년의 경우는 이제 어리신 분들, 만 39세 이하나 아니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인 분들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만기 50년의 경우에는 이제 더 어리신 분들, 만 34세 이하신 분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분들이 적용이 가능하세요. 또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갚다가 나중에 이제 점차 많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소득이 예상되는 좀 어리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이 조금은 적지만 향후 계속해서 내가 더 많이 갚아 나가실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체증식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우대금리였어요. 기본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아낌이라는 요 전자등기 할 때, 전자등기 하면 뭐 종이나 이런 거 아낄 수 있으니까 CPP가 아껴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요인들, 저소득인지 사회적 배려층인지 신용가구인지 미분양인지 이런 거에 해당이 되시면은 이제 최대 80bp까지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은 이게 3.75에서 4점 초반까지 인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거 해당하시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낌 2는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가능하시지만 이 나머지 거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처럼 주택가격 상한이 6억이에요. 그리고 소득 제한도 있어요. 이제 그나마 좀 노려볼 수 있는 것가 미분양 주택 8천만 원인데 이것도 6억 이하라는 점에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 중에 입지가 좀 좋은 지역에는 좀 적용되긴 어렵긴 할 것 같지만 네, 아무튼 정부에서 이렇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례보금자리론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 9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들, 좀 괜찮은 아파트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